안녕하십니까. 이 편을 어젯밤에 4일 밤에 올려드렸는데 늦게 올리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드리고 또 그런 김에 몇 군데 또 보강을 해가지고 올려드릴까 합니다. ICBM 대륙간 탄도탄 발사 성공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데 이 부분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부여하고 봐야 될 것인가 이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려고 있어요. 중국에서 북한에 지금 제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말뿐이냐, 그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뜻을 세우면 실천하기는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추를 해볼까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내부에서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또 60년 70년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운명 아니면 위기라 해도 좋고 결국은 남북관계에서 온다 이거죠. 북한과 한국 간의 어떤 사태, 여기에서 기회냐 위기냐 하고 완전히 갈림길이 갈려지는데 그 또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우리 국민이고 우리 정치권이라 할 수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거죠.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고각으로 세워서 발사를 했어요. 정상 발사는 아니고 곧장 세워가지고 최대 공중으로 올려가지고 그냥 바로 아래로 떨어뜨린 그 방식 발사인데, 정점 고도가 2802km 상승을 해가지고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데 933km를 이제 비행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정상 발사를 하면은 추정으로 8,000km에서 1만 km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와이는 말할 것도 없지만 LA까지 타격이 가능한 그런 비행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의미는 뭘까요? 이 북한에서 그 큰 공룡 미국을 키웠고 공격을 하겠다고 그 많은 재원을 들어가면서 그 압박을 받아가면서 완성하려는데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통일용이죠. 통일용. 제가 그냥 추정하기는 통일용이다. 그건 뭐냐? 미국이 없어야 되거든요, 통일을 하는 데는. 그래서 미군을 견제하려면 뭡니까? 이 대륙간 탄도탄 ICBM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에 개입할 수 없는 입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곧 북한이 이것을 완성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물론 그 핵탄도 미사일만 가지고 무엇을 통일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거기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거기 플러스는 이 미확인 실체이지만은 땅굴, 이것이 플러스 되면 이제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의 내재에 대해 있는 북한 절대 추종 세력, 뭐 간첩이라도 좋고, 이렇게 돼서 결합될 때 이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절대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 ICBM은 미국을 어떻게 해보자, 미국을 공격해서 이겨보자,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북한의 체제를 완전히 공고하게 스스로 보호하면서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미군이 수십만이 증파돼 가지고 한국의 그 사태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ICBM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게끔 딱 준비가 돼 있다 하면은 미국에서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 대통령도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미 의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는 북한의 ICBM이 완성돼 가지고 미 본토를 확실하게 노릴 정도가 된다면은 미국은 한국의 사태에 개입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북한은 노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대놓고 평화협정 맺자 이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겠죠. 이런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크링너 선임연구원 이 도쿄신문하고 인터뷰였네요. 6월 초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 당국자 3명하고 미국 전문가 등이 이렇게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바로 이 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이제 참여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도쿄신문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한 거죠. 그럼 신문에 따르면은 당시 북한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할지 전쟁을 할지 이야기를 하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을 협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제 크링너 연구원 이야기예요. 그럼 미국만 대화 상대로 간주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평화협정. 그럼 이제 남북 간의 평화협정 맺으면은 이제 전쟁 끝났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군 철수하라 그러겠죠. 미군 철수해라. 또 미군 철수 안 해도 한국에서도 이제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미군 필요 없다 가거라. 또 그렇게 시위하는 집단 나오겠죠. 아무튼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지요. 핵무장 완료되면 자동 케이스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절대 위기 혹은 뭐 땅굴 또 북한 추종 세력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많이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태는 위기가 있는가 하면 그 위기는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까 이제 절대적인 위기의 길도 있겠지만은 또 한 길도 있어요. 이것도 위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결국 평화협정 그 다음에 아니면 미군 뭐 혹은 철수라든지 아니면 미군 역할이 이제 줄어들고 그럴 때 또 연방제 민족끼리 하면서 연방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건 북한에 의한 주도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위기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한국 내부가 탄압을 정치권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여기에 대응하고 국민들도 자각하고 그리고 핵무장이라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필수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북한하고 균형을 확실히 이루고 쭉 같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류가 일어난다. 서로 교류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 사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알게 모르게 개방으로 가고 주민들도 또 실제로 더 깨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통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도 꼭 필수적인 요소는 미국하고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 너무 강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동맹이 깨지고 멀어지게 되면은 당장에 옆에 일본, 중국, 러시아 실제적으로 맞닥뜨려서 피곤하게 부딪혀야 돼요. 미국이란 막이 거칠 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북한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란 테두리는 필요한 겁니다. 그때라도 서로가 균형을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그 장애가 바로 한국의 내부 분열이죠. 이것이 빨리 치유가 돼야 돼요. 자각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때는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 항상 기회는 있는 것이고 또 역전타도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할까요? 이번에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회담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공동성명에 대화의 장 이야기도 있고 평화적인 뭐 이런 말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트럼프 트위터 날렸잖아요. 인내는 끝났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인내 끝났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바로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압박이냐? 트럼프 내각에서 저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현재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미국 대선 전에 그때 유세할 때도 중국에 45%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소리 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을 좀 강력하게 눌러가지고 역할을 할 걸 기대했는데 미흡하다, 미치지 못했다 이거죠. 물론 트럼프 성향으로 볼 때 그럴 줄 알고 중국한테 기회를 주고 중국이 딴소리 못하게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도 될 거예요. 트럼프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뻥카가 심하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들었다가 엎었다가 이것을 거래 방식으로 활용한 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차례차례 카드를 내면서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안 들으면 또 이 카드, 안 들으면 저 카드 하면서. 그럼 마지막 또 카드가 뭘까요? 중국이 저 정도에는 꿈쩍도 않는데 그렇다면 남은 거는 핵무장, 일본이나 아니면 한국 핵무장을 허용하겠다. 이런 그림을 내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게 미국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거. 일종의 그런 것도 뻥카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그 전 단계까지는 허용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한국이나 일본이 여차하면 핵무장 돌입할 수 있게끔까지는 또 허용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야 중국이 좀 정신 차릴 테니까. 아무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뻥카도 심해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트럼프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거지요. 아무튼 이제 중국 너는 역할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그 고율 관세 45%를 물리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을 일단 보류해 놓고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역할 좀 해다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 석탄 북한 거 수입하는 거 중지하고 뭐 그것만 해도 안 되겠나 그랬는가 본데 트럼프 마음에 안 든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마음에 들게 하려면은 단둥은행 같은 이런 거 일체 거래 중지시키고 또 나아가서 원유도 더 잠그고 이래야 트럼프 마음에 좀 들지 모르겠죠. 이제 북한의 생명선은 원유에 있기 때문에 원유 그것을 중국에서 틀어 막으면은 그래도 트럼프가 조금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게 경계선이거든요. 원유를 막는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안 하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또 환율 조작국 그것도 지금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차례차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과연 원유까지 잠그겠냐 이거지요. 그럼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 무역 전쟁 결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트럼프가 과연 말뿐이냐 입으로 대포만 쏘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선 트럼프 성격부터 한번 보기로 합시다. 트럼프가 학교 다닐 때 그때도 이제 덩치가 컸단 말이에요. 지금 그 트럼프 노인인데 키가 188cm입니다. 조금 줄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키라 이거죠. 힘도 세겠죠. 아무튼 매일 쌈박질하고 다녔다 이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뉴욕 사관학교입니까? 그 이름이 뉴욕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관학교에 넣었다 이거예요. 뭐 육사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인데 사관학교처럼 제복도 있고 훈련도 빡세게 받고 그러는 곳인가 봅니다. 남자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왔어요. 결국 뭐냐면 싸우는 걸 좋아한다. 지는 걸 못 견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트위터로 언론인들하고 수시로 싸움을 하잖아요. 수시로. 제발 좀 옆에서 그만 좀 하세요. 민주당도 공화당도 제발 트위터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트위터로 막 기자하고도 싸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니아 그 여사 그랬잖아요. 남편은 누가 공격하면은 10배로 갚아준다고. 바로 이제 성격이 그렇다 그거예요. 한 번 마음을 딱 먹고
딱 판단 내려서 굳히면은 계속 추진하는 스타일이 아니겠냐. 나는 그렇게 트럼프 성향을 봐요. 거래의 기술 이런 책을 낸 사람인데 거래의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로 협상에 능해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의 협상 방식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상대방을 붕붕 띄웠다가 내리치고 띄웠다가 내리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쭉 세워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서슬퍼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실실 웃고 굽히고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리고 분위기 서늘한데 이럴 때 또 오히려 화기애애하게 붕붕 띄워놓고 그래놓고 뒤에서 또 내리치고 거듭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해진 목표 안에 딱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다루는 방식도 그 틀에 있다고 보면 되죠. 뭐 우리나라 다루는 것도 앞으로 그렇겠죠. 계속 긴장해야 된다 싶으면 또 붕 띄워주고, 아 이제 풀렸는가 하면은 내리치고, 이 방식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가는 것. 그러니까 한번 트럼프는 마음 먹으면은 변치 않고 끌고 간다. 그러니까 그 본심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가 마음속에 무엇을 지금 끌고 가려고 정해놨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국 대선 그 선거 전에 유세 때 그런 말 했죠. 뭐 동맹국들에 대해서 안보 무임승차 비난하면서 역할을 다 해라, 뭐 돈 더 내라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자기 나라 자기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 전쟁을 하든 말든 이런 식이죠. 그게 그 트럼프의 본심일 거예요. 공평하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아마 남북 간의 이 문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볼 것 같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든 어떤 사태를 내든 이거는 한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어떤 안보에 유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 부분에서 철저히 진행할 거다 나는 그렇게 봐요. 트럼프가. 그러나 이제 그런 선이 아니라면 트럼프가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고 끌고 가고 그럴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뭐 여차하면은 추한미군 철수도 단행해 볼 수도 있는 사람이고, 아무튼 지금은 뭔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굉장히 트럼프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CIA 국장이 매일 보고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매일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고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미 어떤 선을 딱 정해놨다고 봐야 돼.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 갈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나 지금 워낙에 북한의 지금 이 핵 문제는 진행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껏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거죠. 여차하면 엄청난 사태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재로 하긴 하는데, 이제 제재가 문제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북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통하는 거. 그럴 때 트럼프가 최종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참 군사적인 제재란 것도 쉽지 않죠. 서울이 너무 가깝고 휴전선에. 더더구나 북한의 지금 현재 기술 진전이 너무 빠르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정보 수집을 하고 인내는 끝났다 이런 말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물론 협상용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에 이제 주력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제대로 안 움직여 준다는 것이죠. 또 설령 제대로 움직여 준다 해도 또 북한이 그렇게 쉽게 손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이제 딜레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강공을 한다 하면 분위기가 이 정도 가지는 조금 어려울 거다 이거죠. 뭐냐, 강공을 하려면 그래도 외부에 보이는 모양이 미국의 전역에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들끓고 언론이 날리고 정치권이 날리고 이렇게 돼야죠.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여유를 부리고
좀 더 지켜보자. 나중에 일이다. 여유를 부리고 이렇게 이제 돼야 그래도 뭔 분위기가 나오는가 보다, 강공이 있으련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무르익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미국 조야, 정치권, 그러니까 하원, 상원, 그리고 연구소 등등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도 그 몇 달 새에 그 전에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전역에 그런 분위기가 그 정도까지 되겠냐? 언론에서 미국 언론 보도하는 걸 봐도 그렇게 그 급박한 분위기로 보도를 안 해요, 그 사람들. 오히려 거꾸로 미 행정부 트럼프 쪽에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뒤집혀 있다. 그래서 아직은 강공 분위기가 아닌 듯하다. 이제 이런 것이죠. 물론 조금 지나봐야 알겠어요. 또 사태가 더 진전돼 보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인 충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긴다. 철강이든 다른 여타 그런 생산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긴다. 45%. 그렇게 된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그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누가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서로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할 듯 말 듯 뻥카하다 말까요? 아니면은 해 보다가 서로 합의점 찾고 말까요? 아니면 끝까지 누가 이기나 버티기나 해보자 이렇게 할까요?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이제 경제인들이 보고 또 판단하고 전문가들이 평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중국의 중소기업 수천 군데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게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한계가 왔다 이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동안에 임금은 3배가 올랐는데 마진은 너무너무 줄었고 이제 견디기 어려운데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고율 관세까지 얻어맞게 되면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저 아래 인도네시아 아니면 베트남 이런 나라로 이전을 하든지 이전할 형편이 못 되는 그런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중국도 여러 가지 부패라든가 만연 경제적인 그 시스템의 그 삐걱댐 가지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45% 부가관세 이렇게 매겨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량이 대폭 줄어버린다면은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견디기 어렵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미국은 아무 손해가 없냐? 그런 법은 없죠. 상호간에 다 손해를 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도 만약 중국하고 멕시코 두 군데를 지금 손볼라라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에도 일자리가 700만 개 줄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하고 어떤 그 전문가는 미국이 더 손해가 크지 않겠냐 이렇게도 말해요. 내실이 튼튼하다면 그 나라가 승리하죠. 그러나 중국이 현재 내실이 튼튼한 형편이 아니다 이거죠. 꼭대기에. 그래서는 중국이 훨씬 더 흔들리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하고 또 달라가지고 그 흔들림 그경을 꽉 잡고 정치적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나라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미국인들이 또 조금 애먹게 돼. 왜 그러냐? 중국산 싼 것을 못 사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또 생산품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른 나라에서 싸게 생산한 걸 미국인들이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면 괜찮고 더구나 주로 제조품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거죠. 미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손실이 나겠지만 그래도 중국이 더 불리할 것이다. 국가적인 내실이 중국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자 몸조심 한다고 미국 입장에서는 좀 국민들이 또 불편을 못 참을 수도 있죠. 미국인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이 먼저 손드는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미국인들이 꾹 참으면 중국이 손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결국은 또 협상해야 되겠지만은 양 나라가 다 손해 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중국이 그렇게 되면 누가 경제적인 피해를 보냐? 어느 나라가?
이제 한국 같은 나라가 또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왜냐?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다 많이 팔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중국산으로 수출이 될지언정.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타격이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국은 또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봐지죠. 오히려 미국은 소비 성향이 중국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쓰고는 못 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한국도 초기에는 조금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죠. 오늘은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가 그 정도까지 되겠냐? 언론에서 미국 언론 보도하는 걸 봐도 그렇게 그 급박한 분위기로 보도를 안 해요, 그 사람들. 오히려 거꾸로 미 행정부 트럼프 쪽에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뒤집혀 있다. 그래서 아직은 강공 분위기가 아닌 듯하다, 이제 이런 것이죠. 물론 조금 지나봐야 알겠어요. 또 사태가 더 진전돼 보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인 충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긴다. 철강이든 다른 여타 그런 생산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긴다. 45%. 그렇게 된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그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누가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서로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헐듯 말듯 뻥카하다 말까요? 아니면은 해보다가 서로 합의점 찾고 말까요? 아니면 끝까지 누가 이기나 버티기나 해보자, 이렇게 할까요?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이제 경제인들이 보고 또 판단하고 전문가들이 평하기로 어떻게 하느냐면, 중국의 중소기업 수천 군데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게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한계가 왔다, 이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동안에 임금은 3배가 올랐는데 마진은 너무너무 줄었고 이제 견디기 어려운데,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고율 관세까지 얻어맞게 되면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저 아래 인도네시아 아니면 베트남 이런 나라로 이전을 하든지, 이전할 형편이 못 되는 그런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중국도 여러 가지 부패라든가 만연 경제적인 그 시스템의 그 삐걱댐 가지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45% 부가관세 이렇게 매겨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량이 대폭 줄어버린다면은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견디기 어렵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미국은 아무 손해가 없냐? 그런 법은 없죠. 상호 간에 다 손해를 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도 만약 중국하고 멕시코 두 군데를 지금 손볼라라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에도 일자리가 700만 개 줄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하고, 어떤 그 전문가는 미국이 더 손해가 크지 않겠냐, 이렇게도 말해요. 내실이 튼튼하다면 그 나라가 승리하죠. 그러나 중국이 현재 내실이 튼튼한 형편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에 이제 주력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제대로 안 움직여 준다는 것이죠. 또 설령 제대로 움직여 준다 해도 또 북한이 그렇게 쉽게 손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이제 딜레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강공을 한다 하면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거다, 이거죠. 뭐냐, 강공을 하려면 그래도 외부에 보이는 모양이 미국의 전역에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들끓고 언론이 난리고 정치권이 난리고 이렇게 돼야죠.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여유를 부리고 좀 더 지켜보자, 나중에 일이다, 여유를 부리고 이렇게 이제 돼야 그래도 뭔 분위기가 나오는가 보다, 강공이 있으려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무르익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미국 조야 정치권, 그러니까 하원 상원
그리고 연구소 등등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도 그 몇 달 새에 그전에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전역에 그런 분위기가 그 정도까지 되겠냐? 언론에서 미국 언론 보도하는 걸 봐도 그렇게 그 급박한 분위기로 보도를 안 해요, 그 사람들. 오히려 거꾸로 미 행정부 트럼프 쪽에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뒤집혀 있다. 그래서 아직은 강공 분위기가 아닌 듯하다. 이제 이런 것이죠. 물론 조금 지나봐야 알겠어요. 또 사태가 더 진전돼 보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인 충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긴다. 철강이든 다른 여타 그런 생산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긴다. 45%. 그렇게 된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그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누가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서로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할 듯 말 듯 뻥카하다 말까요? 아니면은 해 보다가 서로 합의점 찾고 말까요? 아니면 끝까지 누가 이기나 버티기나 해보자 이렇게 할까요?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이제 경제인들이 보고 또 판단하고 전문가들이 평하기로 어떻게 하느냐면 중국의 중소기업 수천 군데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게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중국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 당국자 3명하고 미국 전문가 등이 이렇게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바로 이 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이제 참여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도쿄신문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한 거죠. 그럼 신문에 따르면은 당시 북한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할지 전쟁을 할지 이야기를 하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을 협상에서 제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제 크링너 연구원 이야기예요. 그럼 미국만 대화 상대로 간주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평화협정. 그럼 이제 남북 간의 평화협정 맺으면은 이제 전쟁 끝났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군 철수하라 그러겠죠. 미군 철수해라. 또 미군 철수 안 해도 한국에서도 이제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미군 필요 없다 가거라. 또 그렇게 시위하는 집단 나오겠죠. 아무튼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지요. 핵무장 완료되면 자동 케이스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절대 위기 혹은 뭐 땅굴 또 북한 추종 세력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많이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태는 위기가 있는가 하면 그 위기는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까 이제 절대적인 위기의 길도 있겠지만은 또 한 길도 있어요. 이것도 위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결국 평화협정, 그 다음에 아니면 미군 뭐 혹은 철수라든지 아니면 미군 역할이 이제 줄어들고 그럴 때 또 연방제 민족끼리 하면서 연방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건 북한에 의한 주도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위기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한국 내부가 단합을 정치권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여기에 대응하고 국민들도 자각하고 그리고 핵무장이라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필수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북한하고 균형을 확실히 이루고 쭉 같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류가 일어난다. 서로 교류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 사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알게 모르게 개방으로 가고 좋고 이렇게 돼서 결합될 때 이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절대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 ICBM은 미국을 어떻게 해보자, 미국을 공격해서 이겨보자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북한의 체제를 완전히 공고하게 스스로 보호하면서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미군이 수십만이 증파돼 가지고 한국의 그 사태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ICBM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게끔 딱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은 미국에서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 대통령도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미 의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는 북한의 ICBM이 완성돼 가지고 미 본토를 확실하게 노릴 정도가 된다면은 미국은 한국의 사태에 개입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북한은 노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대놓고 평화협정 맺자 이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겠죠. 이런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크링너 선임연구원이 도쿄신문하고 인터뷰였네요. 6월 초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 당국자 3명하고 미국 전문가 등이 이렇게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바로 이 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이제 참여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도쿄신문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한 거죠. 그럼 신문에 따르면은 당시 북한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할지 전쟁을 할지 이야기를 하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을 협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제 크링너 연구원 이야기예요. 그럼 미국만 대화 상대로 간주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평화협정. 그럼 이제 남북 간의 평화협정 맺으면은 이제 전쟁 끝났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군 철수하라 그러겠죠. 미군 철수해라. 또 미군 철수 안 해도 한국에서도 이제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미군 필요 없다 가거라. 또 그렇게 시위하는 집단 나오겠죠. 아무튼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지요. 핵무장 완료되면 자동 케이스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절대 위기 혹은 뭐 땅굴 또 북한 추종 세력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많이 불안하실 수도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 대통령도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미 의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는 북한의 ICBM이 완성돼 가지고 미 본토를 확실하게 노릴 정도가 된다면은 미국은 한국의 사태에 개입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북한은 노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대놓고 평화협정 맺자 이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겠죠. 이런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크링너 선임연구원이 도쿄신문하고 인터뷰였네요. 6월 초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 당국자 3명하고 미국 전문가 등이 이렇게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바로 이 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이제 참여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도쿄신문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한 거죠. 그럼 신문에 따르면은 당시 북한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할지 전쟁을 할지 이야기를 하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을 협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제 크링너 연구원 이야기예요. 그럼 미국만 대화 상대로 간주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평화협정. 그럼 이제 남북 간의 평화협정 맺으면은 이제 전쟁 끝났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군 철수하라 그러겠죠. 미군 철수해라. 또 미군 철수 안 해도 한국에서도 이제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미군 필요 없다 가거라. 또 그렇게 시위하는 집단 나오겠죠. 아무튼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지요. 핵무장 완료되면 자동 케이스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절대 위기 혹은 뭐 땅굴 또 북한 추종 세력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많이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태는 위기가 있는가 하면 그 위기는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까 이제 절대적인 위기의 길도 있겠지만은 또 한 길도 있어요. 이것도 위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결국 평화협정 그 다음에 아니면 미군 뭐 혹은 철수라든지 아니면 미군 역할이 이제 줄어들고 그럴 때 또 연방제 민족끼리 하면서 연방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건 북한에 의한 주도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위기죠. 그러나 하다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매일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고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미 어떤 선을 딱 정해놨다고 봐야 돼.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 갈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나 지금 워낙에 북한의 지금 이 핵 문제는 진행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껏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거죠. 여차하면 엄청난 사태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재로 하긴 하는데 이제 제재가 문제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북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통하는 거. 그럴 때 트럼프가 최종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참 군사적인 제재라는 것도 쉽지 않죠. 서울이 너무 가깝고 휴전선에 더더구나 북한의 지금 현재 기술 진전이 너무 빠르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정보 수집을 하고 인내는 끝났다 이런 말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물론 협상용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에 이제 주력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제대로 안 움직여 준다는 것이죠. 또 설령 제대로 움직여 준다 해도 또 북한이 그렇게 쉽게 손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이제 딜레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강공을 한다 하면 분위기가 이 정도 가지는 조금 어려울 거다 이거죠. 뭐냐, 강공을 하려면 그래도 외부에 보이는 모양이 미국의 전역에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들끓고 언론이 날리고 정치권이 날리고 이렇게 돼야죠.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여유를 부리고 좀 더 지켜보자 나중에 일이다 여유를 부리고 이렇게 이제 돼야 그래도 뭔 분위기가 나오는가 보다 강공이 있으려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무르익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미국 조야 정치권 그러니까 하원 상원 그리고 연구소 등등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도 그 몇 달 새에 그전에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전역에 그런 분위기가 그 정도까지 되겠냐? 언론에서 미국 언론 보도하는 걸 봐도